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제웍스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백승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주제는 좀 과감하게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데이터 없는 성장은 없다. 사실은 저희 회사가 요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프레이즈인데요. 저희는 아이제웍스라는 회사는 데이터 테크 회사고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방대한 양의 서드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DMP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최대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 하단에 보면 뭐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라고 써 있는데 사실 성공 사례 자체를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2019년 11월 나이키가 아마존에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아마존과의 결별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판매는 공식적인 판매는 중단을 했죠. 나이키는 원래 일찌감치부터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진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 결별을 하던 당시에 나이키 전 세계 매출의 50% 이상이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아마존을 떠났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결국엔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렇게 많은 판매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아마존에 가 있고 또 아마존은 그 나이키로부터의 데이터조차 광고주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존의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판매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고객의 어떤 구매에 대한 고객 경험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게 뭘까? 우린 그냥 제조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용단을 내린 거였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구글, 아마존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은 다들 자기만의 공고한 데이터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고도화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유기 매체에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심사 타겟팅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이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광고를 얼마나 봤니, 얼마나 클릭했니 이런 정도의 데이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우리는 월드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담당이 쳐져서 저기 뭔가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볼 수 없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해 동안 광고주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매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각각의 매체들은 아주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오디언스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월드 가든들이 데이터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광고주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올해 이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들도 광고주들도 이 매체로부터 디테일한 오디언스 데이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광고주들은 데이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디지털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과 소비자와 경쟁사를 분석해서 신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대행사는 이 매체별로 담당들을 다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집약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광고 산업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뭐 전통적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광고 시장으로 보면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곳을 지금 디지털 에이전시와 디지털 미디어들이 그 역할을 점점 대신해 가고 있고요. 실제 광고비 비중도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4대 매체보다 디지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리고 새로운 것은 그 매체와 에이전시 사이에 촘촘하게 새로운 에드테크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듣도 보도 못했던 DSP, DMP, SSP 별의별 기술을 가진 그리고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이 바깥쪽으로 표현해 봤던 건 이 가운데가 우리의 전통적인 메인스트림 광고 시장이라면 이제 니치 광고 시장, 광고 대행사가 커버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 SMB들을 커버하는 그런 광고 상품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셀프 서브로 매체에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고 시장 자체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젤라 아렌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전에 이제 그 버버리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까지는 애플의 소매 및 유통 담당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데이터는 앞으로 가장 큰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풀어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이 지금 화두인데요. 여러분들 각각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C-랩의 임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전사의 디지털 전환을 리드할까요? CEO 사장님이실까요? 아니면 뭐 칩 디지털 오피서가 있으시다면 이분일까요? 아니면 기술을 담당하는 CTO실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제일 빨리 이끄는 건 코비드다. C-레벨이죠.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등장한 얘기지만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의 등장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만 보더라도 약 4년 정도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2022년도도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곳이 85%나 됩니다. 그만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나이키 예를 잠깐 드렸는데요. 나이키도 나이키지만 월마트조차도 월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에서 스토어를 떼버렸습니다. 이제 월마트는 종합 유통이지 어떤 오프라인 프레젠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이터의 진심인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아마존과 결별하고 나서 3개의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하나는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셀렉트라는 데이터 회사, 그리고 데이탈로그라는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회사, 그리고 조디악이라는 수요 예측 및 맞춤 상품 추천해 주는 AI 베이스의 이런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과연 스포츠 브랜드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자사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회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그러면서 이거를 시도하고 뭐 투자도 하고 조직도 만들어 보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뭐 포브스 조사 결과나 뭐 BCG에서 나온 이 아티클의 조사 결과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평균 30% 이하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조직을 신설하거나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한데요. 이 장표 어디서 많이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리고 CRM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9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또 CRM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굉장히 붐이 일었었죠.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일찍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을까요?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것만 잘 됐으면 이미 디지털 전환이 됐을 텐데. 저는 이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CRM을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억, 수십억 비용을 들이고 SI 회사를 불러서 6개월, 1년 그 더 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는데 시스템만 열심히 구축하고 그걸 조직 문화에 잘 적용시켜서 프로세스화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못 쓴 케이스. 그리고 또 부서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비자 인사이트를 얻고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마케팅 광고 부서들은 사실 데이터를 직접 끄집어내서 분석할 수가 없죠. 사실 그걸 하려면 SQL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하부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마케터가 그걸 배울 기회도 없었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IT 부서에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이것 좀 데이터를 솔팅해서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럼 IT 부서는 메인 역할이 뭘까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큰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광고 부서에서 요청한 데이터 분석은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거의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데이터 파편화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저렇게 해놨는데 부서별로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데이터 분산 저장 이 이슈가 아니라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연결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솔루션의 파편화입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활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각각의 솔루션들이 다 달랐어요. 측정 솔루션 다르고 분석 솔루션 다르고 또 개인화 마케팅, 액션 솔루션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더라도 사실 기존의 조직의 멤버들이 업무 프로세스의 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그거를 더 자연스럽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솔루션이나 시스템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엔 구성원들이 같이 모티베이트 되고 동화되어서 자기의 각각의 업무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체화해야 하는데 대부분 솔루션 도입하고 그거를 교육 과정이나 동기부여 과정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반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바뀌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뀐 조직에서 내 책상은 어디 있지? 안정적인 나의 세이프티 존은 어디지? 라는 걸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문화와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 정제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기술적인 도입 이후단 사람과 프로세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A, B단에 그치고 C단까지 왔다가 D2로 해서 실무에 적용되는 것에서 대부분 허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 얻는 방법들을 표준화하고 그 솔루션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실무에서 쉽게 액세스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와 또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프로세스의 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CRM 시스템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 DX를 위해서 구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의 SaaS의 솔루션을 구독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SaaS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구축하고 오퍼레이션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트랜스포메이션은 사람이 하는 영역은 작았지만 이제는 구축하지 않고 인프라는 어떤 서드파티의 SaaS 형태의 솔루션들을 이용하고 오퍼레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에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DX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재화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온프레미스 시스템들을 주로 공급하던 오라클이나 여러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셉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는 시스템 구축보다는 사스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전통적인 광고는 죽었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상. 문제는 우리가 일하던 방식과 양태가 바뀌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기존의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업무 이제 광고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 광고주분들께서 OT를 해주시면 보통 이제 광고 대행사에 AP나 AD들이 가서 그걸 듣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정리해서 크리에이티브에 브리프를 해주고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는 그걸 근거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미디어 팀은 그거를 근거로 그 미디어 플랜을 잡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실행됐던 결과들이 각각의 파트로 전해져서 그 인사이트를 통한 레슨런을 가지고 다음번 캠페인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그렇게 일하는 광고 대행사가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저도 광고 대행사 출신이고 계속 광고 일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이게 뭐 그들이 나이브하거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속도가. 그래서 피드백을 또 줄 수 있는 뭐 어떤 수단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팀과 영역이 분절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기획과 제작과 미디어가 같이 앉아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대행사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저장이 되고 그게 크리에이티브와 스트래티지에 다시 최적화돼서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캠페인의 퀄리티와 효과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뭐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을 잘 아실 거예요. 뭐 아이사스, 뭐 아이드마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드마는 좀 뭐 약간 전통적인 거라면 아이사스는 거기에 서치라는 단계를 넣어서 약간 뭐 인터넷 등장 이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치하고 나서 액션이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일 수 있고 최종 구매 전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중간 과정에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AA RRR 모델입니다. R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보통 요즘 우리가 그로스 해킹, 그로스 마케팅을 할 때 적용되는 모델인데요. 어퀴지션, 고객은 어떤 경로, 어떻게 우리 브랜드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액티베이션, 고객이 최근에 우리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고객 경험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리텐션, 이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가, 레버뉴,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가, 레퍼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촘촘하게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설계해서 또 최적화하는 과정이 그로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모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모델은 결국은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태도를 만들고 액션하기 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전 단계는 당연히 기존의 TV 광고라든가 전통적인 마케팅 광고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 이후 단의 실제 구매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촘촘하게 분석하고 적용해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CDP라는 걸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기업이 자사 데이터, 자사 고객 데이터를 측정, 분석, 정제, 그래서 개인화 마케팅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웹 데이터, 앱 데이터, 그리고 뭐 프로파일 데이터, 행동 데이터, 뭐 최근에는 오프라인의 포스 데이터 모든 것을 하나의 어떤 식별자, 공통의 식별자를 두고 데이터 레이크에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들을 합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그멘테이션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이게 유저 패스예요. CDP로 분석한 유저 패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저 두꺼운 어두운 공간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뭐 판매 페이지겠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어디서 이탈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뭐 요 정도 구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많이 안 모인다면 분명히 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UX적인 문제인지 UI적인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그러려면 이 유저 패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봐야 하는데,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툴이 CDP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석, 해킹, 그로스 해킹하고 개인화 마케팅, CRM 하는 것까지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이 CDP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CDP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 관련 팀은 정말 직접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해드릴 정도로 기업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뎁스 있게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 고객들만 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나머지 가망 고객들, 잠재 고객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기 위하여 보는 것들이 서드 파티 데이터입니다. 보통 이제 DMP,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그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드 파티 데이터에서 자사 고객들이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B 고객, 경쟁사 C사 고객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비교하고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카테고리에 아예 없는 미이용 고객들은 신규 고객들이죠. 이런 고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서드 파티 데이터, DMP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는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그 고객 데이터를 퍼스트 파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틀 안에 들어와서 방문해서 뭐를 보고 뭐를 구매하고 이런 영역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뭐 연령 성별은 당연히 뭐 퍼스트 파티에 있겠지만 구매 성향, 라이프스타일, 뭐 페르소나, 사는 지역, 자산 지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퍼스트 파티로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DMP, 서드 파티 데이터에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애드 아이디를 기준으로 국내 4,300만 대의 모바일 기기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단말기를 트래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단말기에 공개 가능한 정보를 이미 여러분들이 동의를 구글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에 동의한 정보들을 비식별한 형태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분석하는 기준은 이 애드 아이디 기준입니다. 뭐 iOS는 IFTA인데요. 저는 물론 GDPR, CPPA, 그다음에 정보통신상법, 그래서 그 법제적 기준 내에서 허용되는 것만 모으고 있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단말기를 가진 사람이 남성이야, 30세에서 34세, 미혼, 자녀 없고 연애 중이야, 자영업을 하고 있고 요식업 종사자야, 주식 투자, 게임, 골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고 수입차를 갖고 있고 이사를 준비 중이야,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선능력 무슨 빌딩이 그 사람의 직장이구나, 그리고 골프장, 편의점, 영화관 방문 횟수가 많고 자산 지수는 상위 10%다. 그리고 뭐 몇 월에 온라인 쇼핑 예상 구매액은 약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이것이 AI가 다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그런 수도 없는 그냥 비식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단말기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패턴들을 인식하고 유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를 묶어서 오디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의 타겟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타겟을 분할하고 오디언스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보고 또 이 특징과 비슷한 새로운 오디언스를 찾아서 유사 타겟으로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로 디지털 매체에서 이용하는 이런 월드 가든의 고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그 플랫폼의 역할이에요. 요건 잠깐 뭐 여기서 영업을 활동할 생각은 없지만 무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들이, 광고주들이 데이터의 맛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그 다양한 데이터 툴들 그리고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를 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예요. 뭐 하지 않으셔도 볼 수는 있는데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37가지 데이터를 그냥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서비스의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페르소나, 뭐 성별부터 시작해서 다 AI가 추정한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뭐 그 경쟁사들과의 어떤 관련 지표들, 그리고 유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탈하고 얼마만큼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매체로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주로 어느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매체에 이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라는 지표들을 다 공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도, 예측 정확도는 높아지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십사 하고 그 주요 분석 포인트들을 저희가 그냥 공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건 주로 모바일 데이터와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광고 결과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중심인데요. 이제 커머스 데이터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께 저희 이제 상용화 예정인데요. 그리고 TV 시청 데이터. 좀 이따 이제 어드레스블 TV 관련해서도 발표를 해주실 걸로 아는데, 저희 TV 시청 데이터도 이제 그 제휴를 통해서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커머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연간 40조 정도의 커머스 결과 데이터들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80조 정도의 이커머스 규모거든요. 거기서 서비스나 뭐 티켓 뭐 이런 그 영역들, 무형의 영역들의 구매액을 빼면 한 130 정도 20에서 3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이 아닌 특정 애드 아이디를 들고 있는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커머스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를 저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사람 단위로 분석하고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이 구매 금액,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어떤 주기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알 수 있고요. 물론 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TV 광고 시청률 및 효율 측정 방식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어드레스블 TV도 결국엔 그런 접근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KT와 제휴가 돼 있고 SK 브로드밴드도 데이터 제휴를 통해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희 DMP가 아까 말씀드린 4,300만 명의 다양한 페르소나 데이터나 액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TV랑 연동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KT의 경우는 셋탑박스에 저희 SDK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들어가시면 모바일 단말기가 그 와이파이 중계기랑 바로 연동이 되죠. 그러면 셋탑박스가 이 단말기의 소유자가 집에 들어왔구나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TV를 켜면 이 사람이 TV를 켰네? 무슨 채널을 보내? 무슨 광고를 보내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로그에 남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시청률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4천 가구에, 그다음에 광고 시청률도 정확하게 광고 시청률이 아니라 1분 단위의 TV 시청률이기 때문에 특정 광고를 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발전돼서 이제 뭐 정말 어드레스블 TV가 가능한 시점이 이제 되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가능해요.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데, 현재도 그 지방 방송 채널에 1시간에 약 2분 가량의 분량은 디지털로 인벤토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DSP에서 유튜브 광고를 끌어다 쏴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주 분들이 많이 아직 그 광고를 태우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그 광고를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광고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고 실험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커머스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였는데 그 어떤 특정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그 컨셉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궁금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 타겟들을 얻었을까? 들어가서 봤더니 원래는 골프라고 제가 써놨군요. 골프 영역인데 골프 유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패션 유저만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그 인입된 오디언스의 데이터를 보니까 결국엔 그냥 인입된 회원은 늘어났으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우린 TV 광고를 했고 야 회원이 늘었네 성공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오디언스는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 브랜딩 광고도 이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이것도 이제 골프 관련됐었는데요. 특정 두 개 브랜드를 그룹으로 나눴어요. 최근에 몇 개월간 광고를 한 브랜드를 나눠서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은 다채널 미디어 믹스, 지상파와 IPTV에 좀 쫙 스프레드해서 많은 매체에 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프 전문 채널만 한 그 브랜드들을 저희가 발라서 실제 구매를 한 사람까지 연결시켜서 봤더니 구매 전환율이 골프 전문 채널에 집중적으로 광고한 브랜드가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적정 유효 노출수가 24회 안팎이었어요. TV 광고 노출 횟수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예측했던 미디어 플래닝 방식이 이제는 이렇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캠페인의 앞 캠페인의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미디어 플래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광고 효율 자체도 여기 제가 빈도를 여기 봤네요. 다채널 미디어 믹스 골프 전문 채널 어쨌든 전환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노출 횟수는 21에서 30회군요. 예,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번 미디어 플래닝에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의 퍼포먼스 마케팅은 잘못됐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체들 월드가든이 제공하는 이 알고리즘 AI 타겟팅 그 로직은 결과적으로는 효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광고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에요. 효율은 높아질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오디언스한테 타겟팅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뭐 휴대폰 가게가 있다고 치죠.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게들을 가려고 오는데 1번 위치에서 이제 뭐 전단을 나눠줘요. 그럼 어차피 이건 휴대폰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거예요. 전단에 더 높아지려면 가게 앞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단을 나눠주면 효율이 거의 100%겠죠. 지금의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디언스를 보는 게 아니라 길목에 잡아서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VIP 고객이라고 했을 때 A백화점, B백화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런지 A백화점을 계속 가요.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VIP죠. 스페셜 대우를 받습니다. 차만 가면 발렛 해주고. 그런데 B백화점은 회원은 가입되어 있는데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B백화점 입장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고객이 아니구나. 우리의 타겟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를 제대로 봐서 이 사람이 정말 구매력이 높고 VIP 고객인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광고를 통해서 데려오려면 그게 구매 전환율, 이 효율이 조금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얼마가 들여서도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퍼포먼스 광고의 로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알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효율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효율이 빵이어도 언젠가 데려올 수 있다면 계속 투자해야죠. 근데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퍼포먼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 필요하고 브랜딩도 당연히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결국엔 이것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진행을 돼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데이터의 관점에서 우리가 타겟 오디언스를 분석하고 적합한 미디어를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와 적합한 효율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결국에 데이터 드리븐의 마케팅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제 그 폭격기들이 하도 이제 그 총을 많이 맞고 추락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주로 맞나? 그랬더니 저 빨간 점이 총알을 맞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 저기를 보강하자라고 했을 때 이 월드 교수가 잠깐 그거 아니야. 자, 저기에 총알 맞은 비행기는 돌아왔잖아. 결국에 못 돌아온 비행기는 이 총알을 맞지 않은 요 영역에 맞아서 못 돌아온 거야. 라고 해서 저기를 보강한 이후에 귀환하는 비행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저웍스 컨설팅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영역이에요.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어디서 수집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가서 들어보고 설계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집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법제적인 거버넌스도 필요하지만 활용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반영한 거버넌스, 이것도 사실은 초반에 잡아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건 좀 용어가 어렵지만 어떤 제품, 서비스가 있을 때 이게 실제 시장의 니즈와 맞는가를 계속 저희는 린 스타트업 개념으로 테스트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사이트 얻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랭귀지 마켓 핏이 이게 이제 광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인지 아닌지 반응하는 메시지를 점점점 좁혀서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입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CRM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것도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에듀케이션입니다. 솔루션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데이터는 시장, 경쟁사, 소비자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원재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짜고 또 대행사와 같이 일하실 때 이런 오디언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속 트래킹하는 관점에서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뭐 이 제목이었습니다. 노 데이터 노 그로스가 저희 회사 슬로건인데요. 이제는 정말 데이터가 없으면 모든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신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진지하게 활용하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간 굉장히 정확하게 정확했나요? 지켜주셨습니다. 네네. 백 대표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백 대표님 발표에서 그 비식별 데이터 확보로도 사실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얘기인데 아마 이번 발표를 듣고 지금 현장에 계신 기업 마케터 입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셨나 봅니다.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완벽하셨나? 그러니까 뭐 고민거리를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에서 희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강의 인상 깊게 잘 보았고요. 이제 실무자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그 골프 전문 채널 중심의 이 미디어 믹스를 했을 때 이제 구매 데이터까지 연결했을 때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이 미디어 노출했던 타겟과 구매 전환 타겟까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데이터를 봐서 요 결과값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트래킹하는 공통 식별자는 애드 아이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휴된 IPTV의 셋탑 박스는 모바일 연동되면서 그 애드 아이디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광고에 노출된 집단을 그 애드 아이디 기준으로 구매한 사람들의 애드 아이디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특정 기간 안에. 그리고 그 애드 아이디가 그 광고를 몇 번 받는가를 트래킹하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해서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아직은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니고요. 특정 주제가 있을 경우 저희 건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서 아예 데이터 로그를 다 분석해서 리포팅을 하는 형태로 가능한 분석 형태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트래킹하는 그 이커머스 데이터가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 앱이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제휴처를 통해서 비식별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래킹해서 맞는 데이터, 맞는 애드 아이디만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모집단 자체가 예를 들어 그 실제 구매자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각각의 매칭되는 거를 저희가 뽑아 보면 어떤 분야는 막 거의 모수에 가까운 샘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또 분야는 한 뭐 50% 60%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거와 이거가 달라 어떻게 다르지를 분석하는 충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LG U+ 서선주라고 합니다. 저 문의드릴 내용이 지금 퍼스트 파티 데이터랑 서드 파티 데이터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애드 아이디를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의 기술이든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법 중에 애드 아이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애드아이디 너무 잘 아시겠지만 IFDA는 거의 막혀서 이제 데이터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애플은 구글도 이제 플락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2023년부터 이제 코호트별 타겟팅만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애드아이디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애드아이디가 예전에 IMEI라는 그 방식에서 애드아이디로 바뀌었듯이 이번에도 제3의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그쪽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유니크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니크 유저 아이디를 하나 명확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댐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들이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 금융권, 모 통신사 이런 데랑 데이터 제휴를 해서 향후 애드 아이디가 완전히 막히더라도 저희만의 어떤 그 유니크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수천만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의 대안은 그런 유니크 유저 아이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그 유니크 유저 아이디만 설계를 잘하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통합을 하면 애드 아이디랑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답변이 완벽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그 메일 남겨놓는데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와서 인사해 주시면 뭐 이메일이든 전화든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